반갑습니다. 제27강 가격 제한폭 착시입니다. 손실을 보면 더욱 어려워지는 수익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가격 제한폭의 어떤 착시가 결국 손실을 본 다음에 수익을 보는 게 그냥 수익 보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어렵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제한폭 착시하고 관련해서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를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수익 볼 것 같은 데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조심을 하고 말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가격 제한폭과 관련된, 가격 변동과 관련된 어떤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뭐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지 말아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런 아무것도 설명 없이 뭐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과정을 보시면 또 한 차례 더 발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5월 달에 5월 5일하고 5월 19일하고 두 번이 있고 주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휴일 때까지 이런 공부하는 과정들을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내에 요 100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저건 내년에 있을 유동성 장세, 뭐 길지도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뭐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6개월인데 거기서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의 끝은 항상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되면 그 급등 후에는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시산 혈애가 된 이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잘 기반을 만들어 놓고 요 위험을 회피를 한다면 앞으로 이 폭락 이후에 10년 정도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속 시장은 수익의 어떤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 제한폭 착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100개의 과정, 이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당장 수익 보고 손해 보고 이것보다는 이 큰 흐름을 먹고 요 큰 하락 흐름을 피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이 경제적 자유인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 제한폭 착시하고 관련해서 이 가격 제한폭 착시 그리고 폭락을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얻는 결론이 무엇이냐, 공략 지점별 수익률을 보고 왜 싸게 사야 되느냐, 결국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제한폭의 착시를 보면 10,000원짜리 종목을 사가지고 상한가를 맞으면 13,000원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한가 맞으면 7,0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 3,000원 변동하고 3,000원 변동했으니까. 근데 상한가를 맞은 다음에 하한가를 맞으면 9,100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한가 맞고 상한가를 맞으면 9,100원입니다. 같은 거 한 방씩 했는데 10,000원에서 9,100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 한번 먹고 하락 한번 맞고 하락 한번 맞고 상승 한번 맞고, 그러면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오르고 한번 내리면 본전이어야 되겠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이 구조가 한번 오르고 한번 내리면, 아니면 한번 내리고 한번 오르면 손해라는 겁니다. 10,000원에서 9,100원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하한가가 6,370원이 되고 상한가는 11,8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맞고 상한가 맞고 하한가를 맞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격 제한폭의 착시입니다. 30% 위아래 30%니까 뭔가 변동이 나오면 똑같겠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락이 더 크다.
애당초 주식시장이 상승이 어렵고 하락이 쉬운 구조인데, 왜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 종목이나 호가를 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건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 아무거나 찍고, 자, 대창솔루션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창솔루션 주가를 올린다. 예, 그러면 팍팍팍팍 삽니다. 이거를 만주 사고 이렇게 팍팍팍팍 사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네 해서 매수가 따라붙느냐,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느냐. 예, 웬만큼 안 올라가면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봅니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걸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팍팍팍팍팍팍팍 하면 누가 저가 매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옵니다. 다 깨고 오히려 이거 하다가 더 추가로 나오는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용이 되는 종목들, 저는 요 대상솔루션처럼 이런 종목들 좋아합니다. 왜냐면 신용이 없으니까. 근데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영신금속도 100 종목이고, 이원 컴포텍도 100 종목입니다. 물론 이 100 종목은, 그러니까 이거 뭐지? 미수불가, 신용불가, 대출불가, 이 종목들은 사실 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안 좋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고른다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고, 또 신용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잠재적인 위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유한 종목들 보시면 유수홀딩스,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짧게 가는 거고, 이온컴포텍 없는 거고, NHN벅스 있고, 제노레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신용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액트가 뭐 4%대, 제노레이가 3%대, NHN벅스가 1%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수홀딩스가 뭐 1%도 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뭐 많은 종목들 보면 10% 신용잔고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능하면 저는 이거 미수 신용 안 되는 종목을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리기가 쉬운 상태에서, 안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어렵다라는 거, 아니 쉽다는 거, 여기에다가 계속 내려가면 그냥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내려가는 게 쉽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계속 주가 빠지는 거고, 거기다가 그 신용 이런 반대 매매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이란 게 내리는 게 훨씬 쉽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해도 내리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되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되는 종목,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이거 뭐 그냥 재미로 한번 사볼까? 누가 괜찮다는데 한번 사볼까? 특징이 없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해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요. 나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손해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샀으니까. 예, 그러면 안 그래도 내리기 쉽고 이렇게 가만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해도 떨어지는데, 폭락을 한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0% 마이너스 맞으면 50% 오르면 된다.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닌 건 알지만, 대충 봤을 때 50% 마이너스면 50% 수익인 거 아니냐, 50% 수익만 내면 만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 10,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5,000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0. 그럼 여기서 50% 수익 나면 어떻게 됩니까? 7,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만회를 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50을 얻어맞는 사람이 무슨 수로 100%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폭락 한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기 불능이 됩니다. 만원 가려면 1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50 얻어맞던 사람이 무슨 수로 100% 수익을 낼 것이며, 근데 또 폭락이 보통 이렇습니다. 재기 가능한 폭락은 30%. 그리고 반토막 흔하고 보통 내려가면 심하게 내려가면 70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70을 간 사람이 이거 회복하려면 플러스 233% 수익이 나야 됩니다. 무슨 수로 마이너스 75도 맞는 사람이 무슨 수로 233% 수익을 낼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 폭락을 얻어맞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폭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싸다고 한 저평가주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이 나오느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폭락은 실컷 오른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폭락을 얻어맞으면 이 재기 불능인 걸 알아야 실컷 오른 종목도 오를 것 같지만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이 해도 주가가 빠지는 이 구조를 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종목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이제 얻는 결론. 주식은 내리기 쉽구나. 큰 손실 한 방에 주식 투자가 쫑이 나버리는구나.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싼 종목이 훨씬 이점이 크구나. 폭락은 없으니까 싼 종목은. 그래서 큰 손실은 큰 수익을 보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손실로 증발하게 될 것이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급등주 해가지고 100% 수익 중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0%만 얻어맞아도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마이너스 50 얻어맞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한가 두 방이면 끝납니다. 하한가 두 방이면 100% 수익도 이틀 만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큰 손실을 보면 재기 불능이고 훨씬 더 고수익률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손실 본 사람들은 이거 마이너스 50 손실을 봤는데 삼성전자 매매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만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변동성 큰 거 찾아서 또 마이너스 50 한 방 얻어맞는다. 정말로 이건 재기 불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손실 제한이 필요하다. 손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당초 손절을 안 할 종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은 꺾일 때까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변동 오르고 내리고만 해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고, 그리고 폭락 한번 맞으면 재기 불능인 게 주식인데 내 종목은 잘 가고 있다. 근데 그 종목이 천천히 잘 가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종목이 꺾일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를 다 채울 때까지.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이제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만 해도 떨어지는 거구나 알게 되면 이제 실전에서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공략 지점별 수익인데 제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실 중인 분들. 어떤 종목 분명히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좋은 종목을 사실 거고, 근데 그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마이너스 30 손실이다. 그러면 그거만큼 또 좋은 어떤 정보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거만큼 좋은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이 6만 원대부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2,7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이렇게 수익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베어마켓의 어떤 흐름, 여기서 6만 원대에 샀다면 현재 주가가 반등해도 마이너스 60% 됩니다. 4만 원대 샀다면 마이너스 40% 돼.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서 샀던 분들은 지금까지 가져왔다면 최소 본전은 돼야 판다라는 거. 그러면 동국제강이라는 이 종목은 생각보다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은 만 원대에 샀다 지금 140%대 수익이고, 15,000원대에 사도 60%대 수익이고, 2,700원대에 매수하면 800%대 수익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같은 종목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싸게 사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6만 원대 매수하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이거 내려서 반등하고 다시 내릴 때 사는 경우가 많고 물타기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종목에서는 3만 원대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 물을 타야 되는데 못 탑니다. 그걸 갖고 있다가 지금 동국제강의 주력인 사람들은 이제 겨우 본전을 찾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을 거고. 그러면 이 분들이 예전에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한 3만 원대 갖고 있다. 동국제강 언제 오를까? 마이너스 90까지 봤다. 뭐 요럴 때 동국제강이 망할 종목이냐 안 망할 종목이냐 찾아보고 괜찮은데? 근데 저 사람 본전 찾을 때까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얼마야? 요렇게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커뮤니티 같은데 자기 매매하는 거 올리는 분들 그리고 그게 물론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뭐 수익 봤다 거짓말하는 분들은 째는 거지만 뭐가 물려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 내용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공략 지점별로 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마이너스 60%고 누구는 플러스 800%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다른 건 뭐냐? 실컷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샀으니까 문제인 거고 내려가서 희망이 없을 때 산 사람들은 큰 수익인 거고 결국 뭐 쌀 때 사야 된다. 예.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쌀 때 사면 된다. 주식 투자 뭐가 필요하냐? 주식 투자할 때. 뭐 당연히 종목 발굴하는데 뭐 어떤 뭐 비법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싼 거만 찾습니다. 예. 싸다. 가치 대비해서 싸다. 뭐,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승 종목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해 왔던 종목입니다. 삼성 SDI인데 5만 원대 매수한 사람들은 1300%대 수익이고 15만 원대 매수한 사람들 330%대 25만 원대 산 사람들 160%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샀던 사람들 중에서 80만 원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오버슈팅 때 꼭 제일 많이 삽니다. 보면 80만 원대 사는 사람들은 이 장기 상승 국면에서도 마이너스 20%대를 구경을 하는 겁니다. 같은 종목인데 이거 뭡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 뭐 올라갈 때 이때 사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이건 실컷 오른 종목이고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낮고 많이 올라간 종목 오른 것 잡아서 더 오를 때 팔면 되지 이거 실질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그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어떤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요 끝에 있는 오버슈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 구경하는 거 1도 아닙니다. 남들 실컷 바닥에서 사서 이제 팔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그냥 사서 기다렸다. 생업에 열중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좋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꼭 이런 큰 변동에서 사는 분들은 생업도 없이 전업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시간 날리고 에너지 날리고 그리고 손실까지 본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그런 거 한 번, 두 번, 세 번만 겪어도 이 멘탈이 쿠쿠다스처럼 바스라지고 주식 투자하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은 물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아주 많이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확하지 않은 투자 그리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에서 오르고 내리고만 했는데도 주가가 옆으로 안 가고 밑으로 가더라.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도 오버슈팅 때 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다. 삼성 SDI 갖고 손실 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오버슈팅 때 붙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 좋은 종목에서도. 그럼 하락 종목 어떻게 되느냐? 자, 5만 원대 KT입니다. 5만 원대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40%. 뭐 아주 큰 손실이긴 하지만 4만 원대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KT가 얼마가 싸냐? 3만 원 이하가 싸다. 3만 원 이하에서 산 사람들은
어쨌든 한 5%대 마이너스입니다. 이 좋은 장세에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좀 아쉬운 성과긴 하지만 큰 손실을 본 건 아닙니다. 쌀 때 샀으면. 그리고 더 쌀 때 샀으면 그래도 40%입니다. 이 내려가는 종목에서도 아주 싸게 사면 나쁘지 아니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종목 KT에서 저가 매수한 사람이 플러스 40인데 삼성 SDI를 한 50만 원에 샀다. 올라가는 거 기세 좋다고. 그렇게 해봤자 지금 30% 수익입니다. 40만 원대 샀다 해도 40% 수익입니다. 아니 40만 원대 샀다 그러면 60%. 어쨌든 올라갔을 때 사서 그게 당장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쌀 때 사서 버티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성과가 형편이 없다. 심지어 하락 종목조차도 아주 싸게 사면 상승 종목 꼭대기 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결과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할 때 오를 것 같고 이런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가격 제한폭의 착시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한 번씩 해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상한가 하한가 한 방씩 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 에이, 그러면 상한가 되기 전에 샀다가 팔고 하한가 가면 다시 사고 그러면 되지. 그 뭐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지만 뭔 수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다 아는데요. 어디 한번 나랑 붙어봅시다. 그게 가능한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계좌 보면 진짜 형편없고 개털입니다. 개털 다들. 예, 그래서 요런 구조, 내리기 쉬운 구조, 폭락 한번 얻어맞으면 이런 거 한번 얻어맞으면 100% 수익이고 이거 맞으면 200% 이상 수익이 나야 겨우 본전을 찾는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손실이 나기 쉽고 내리기 쉬운 거고 큰 손실 한 방에 투자가 쫑나니까 손실 제한을 하고 그리고 수익은 꺾일 때까지 가져가는. 여러분도 보통 반대지 않습니까? 손실 보면 본전 찾을 때까지 갖고 있고 수익 본 거 빨간불 보면 빨간불 보긴 무섭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조건 싼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아니 저 친구는 뭐 가격 제한폭 착시 얘기할 때도 결국은 싼 종목 사라. 기승전 싼 종목인가? 예, 그런 건데 그만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폭 착시를 보고 지점별로 보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60%지만 누군가는 플러스 800%의 수익이다. 누군가는 1300% 수익이지만 누군가는 마이너스 20%다. 오르는 종목 아무리 찾아봤자 고점에 사면 소용이 없고 내리는 종목조차도 이렇게 플러스 40%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주식이 내리기 쉽고 등락폭이 같으면 오히려 하락의 폭이 더 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수익 본 것도 하락 한 방에 쫑나는 거고 투자 자체가 큰 손실 한 방에 바스라져 버리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하고 또 들어가서 또 손절을 얻어맞고 그게 뭐 제대로 된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절 안 할 만한 싼 종목을 찾아서 쌀 때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 가격 제한폭 착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